경기 안정정책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안정정책은 2018학년도 수능, 2020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온 바 있는 중요한 소재이니 잘 알아둡시다. 안정정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자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값어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값어치는 수요와 공급, 그에 따른 희소성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 해. 근데 공급이 부족해서 희소성이 높아지면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딱히 이 물건에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팔아. 그렇게 희소성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폐의 값어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맞습니다. 돈의 값어치도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기간에 사람들이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싶어 해. 그럼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화폐는 여기 떡하니 5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가 있지? 바로 화폐의 값어치가 이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가 올라간다. 또 화폐가 시장에 많이 풀려 있으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이자가 내려간다. 여기에서부터 안정정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락.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정책을 펼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 중앙은행. 이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입니다. 정부는 정부 지출, 보조금 지급 등 조세, 세금 등을 조절하는 무슨 정책?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이자율 등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고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럼 총 수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 있고,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 돈이 시장에 풀려있는 양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춰줘서 많이 대출받아 돈을 쓰게 하는 통화정책, 그 중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그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조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등 긴축적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돈이 돌아다니는 양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 글에서는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통화주의와 재정 정책을 지지하는 케인즈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2단락.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통화주의 입장부터 살펴봅시다. 통화주의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이 긴 2단락은 이 한 문장만 이해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봅시다. 재정정책으로 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늘어난 소득으로 물건을 사면 되지만 돈이 늘어났네?
그럼 내가 에어팟을 살 걸 조금 더 보태서 보조금도 보태서 에어팟 맥스를 사볼까? 이렇게 지출의 규모가 커지고 돈이 더 필요하다 보니 화폐의 수요가 늘면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대출받아서 여기저기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통화주의자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는 충분한 기대를 얻기 어려우니 바로 통화정책으로 이자를 낮추면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아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화주의자들은 정부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재정정책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래. 왜? 재정정책으로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 소득에다가 보태서 더 큰 지출을 하고 싶어 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 모든 것은 수요가 올라가면 값어치가 올라가지. 그럼 돈의 값어치인 이자도 올라갈 거야. 이자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여기저기 투자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되고 결국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으로 바로 이자를 낮춰버리면 쉽게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투자와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3단락. 이제 케인즈주의 입장에서 경기 안정 정책을 살펴봅시다. 케인즈주의는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케인즈주의는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갖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화폐 수요와 투기적 화폐 수요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일반 화폐 수요는 화폐를 많이 원하는 이유가 돈을 소비하려는 거라면 투기적 화폐 수요는 돈을 많이 소유해서 그걸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케인즈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통화정책으로 이자를 낮춰주면 그래, 사람들이 쉽게 대출 받겠지. 그런데 그렇게 대출 받아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활성화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바로 이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이자를 낮춰줬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는 진작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거품이 꺼져버리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의 여파가 남아있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럼 케인즈주의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재정정책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화폐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에어팟 사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럼 에어팟 맥스 살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 에어팟에다가 조금 좋은 케이스를 끼워볼까? 요 정도만 화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도 조금만 증가하고 별로 오르지 않은 이자 덕분에 충분히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4단락.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승수효과,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승수효과, 구축효과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 정도로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승수효과, 구축효과는 고3 수능 특강의 단독 지문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이 수업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승수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을 줬을 때 소득이 늘어난 국민들이 그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지만 일부를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저축한 금액을 은행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뜻합니다. 케인즈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편 이런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보조금을 줬을 때 이자율이 거의 안 변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남은 보조금을 저축해서 은행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 비싸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 부족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 빌려야죠. 그걸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디에서 돈을 빌리나요? 국민들한테 빌립니다. 그럼 시장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정부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럼 시장의 화폐의 양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럼 항상 희소성의 원리로 화폐의 양이 줄어들면 화폐의 값어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원했던 바가 아닌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재정정책 효과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특정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할 경우 승수 효과가 나타날 거야. 예기치 못했던 이자율 상승, 구축 효과 등이 발생해서 경기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의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